밀실 야담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양 도성에 석양이 물들어가던 때였습니다. 거리마다 저녁 바람이 살랑이고 장터의 북적임이 잦아들기 시작했죠. 이 무렵 누더기 옷을 걸친 한 젊은이가 장터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윤도현이라는 이름의 이 청년은 겉모습과는 달리 고귀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지금은 거지 행색으로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도연의 가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정에서 이름 높은 양반가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영무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몰락했죠. 도연만이 유일하게 화를 피해 도망쳤는데 이제는 자신을 알아볼 사람이 없는 장터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누더기 옷 속에 숨긴 것은 오직 가문의 옥새와 몇 장의 중요한 문서뿐이었어요. 오늘도 배고픈 하루가 지나가는군. 도현은 배꼽 아래로 꿀렁이는 허기를 느끼며 웅얼거렸습니다. 아무리 청빈한 선비 집안이었어도 이렇게 굶주리는 날은 없었으니까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달빛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집 마당에서 바라보던 그달과 같은데 처지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그날 밤 도연은 장터 뒤편 허름한 창고에 잠자리를 마련했어요. 비록 볏짚 더미 위였지만 몇 날 며칠을 거리에서 떠돌던 그에게는 그마저도 감사한 잠자리였습니다. 잠들기 전 도연은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았어요. 일부러 지저분하게 꾸민 얼굴과 일부러 거칠게 말을 내뱉는 자신의 모습이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꼭 가문의 누명을 벗겨드리겠습니다. 도연의 눈가에 맺힌 이슬 같은 눈물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집더미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이 근처에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숨을 죽인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창고를 둘러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없는 것 같소. 내일 다시 찾아봅시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창고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걸까요? 아니면 강치훈의 사람들일까요? 강치훈은 도연의 가문을 무너뜨린 원흉으로 의심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장터가 북적이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창고를 나서는 순간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노대성, 예전 윤 가문의 충직한 하인이었어요. 도련님, 노대성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재빨리 그의 입을 막았어요. 조용히 하시오. 여기서는 소임 복식이라 부르시오. 노대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인적 드문 골목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노대성은 작은 보따리를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몇 푼 안 되지만 도련님께서 쓰시라고 모아둔 돈입니다. 그리고 소식이 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노대성의 입에서 나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강치훈이 조정에서 더욱 큰 세력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윤 가문의 재산을 모두 차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련님, 제발 조심하십시오. 누군가 도련님을 찾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노대성의 말에 도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밤의 방문자가 떠올랐어요. 누가 자신을 찾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도 전에 멀리서 장터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루가 시작된 것이었죠. 아침 햇살이 장터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노대성과 헤어진 뒤 다시 거지 행색으로 돌아갔어요. 장터 한가운데에서 도연은 구걸하는 척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무심히 그를 지나쳤지만 도연의 눈은 날카롭게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 시녀를 데리고 장터에 나타났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여인에게 쏠렸습니다.
도연도 눈길을 돌렸지요. 여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우아한 기품 있는 자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비단 상인에게 가보자. 여인이 시녀에게 말했어요. 목소리도 맑고 고왔습니다. 도연은 무심코 그 여인을 따라갔습니다. 비단 상인 앞에 선 여인은 여러 비단을 살펴보았어요. 도연은 구걸하는 척하며 그들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이 비단은 어떠세요, 아가씨? 남경에서 들여온 최고급 비단입니다. 상인의 말에 여인은 비단을 손으로 살짝 만져보았어요. 그 순간 도연은 여인의 손을 보았습니다. 버들가지처럼 가늘고 하얀 손이었죠. 그 손에서 왠지 모를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여인이 비단을 고르는 동안 갑자기 말을 탄 관리들이 장터에 들이닥쳤어요. 사람들이 놀라 흩어졌습니다. 도연도 자신도 모르게 몸을 숨기려 했죠. 그때였습니다. 여인이 황급히 비단 한 조각을 품에 숨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기, 비단을 훔친 여자다. 상인의 외침에 관리들이 여인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여인은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시녀마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죠. 도연은 순간적인 생각에 여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비켜라, 거지놈. 관리가 소리쳤지만 도연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일부러 여인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여인도 놀라 뒤로 물러서다가 함께 넘어졌죠. 그 순간 여인의 품에서 비단이 떨어졌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관리가 도연을 향해 채찍을 들었어요. 하지만 여인이 재빨리 나섰습니다. 멈추세요. 제가 실수로 넘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여인의 목소리에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관리들도 잠시 망설였죠. 그 틈에 여인은 비단을 집어 상인에게 돌려주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서두르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 비단 값은 충분히 치겠습니다. 상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단을 받았습니다. 관리들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물러났어요. 사람들의 시선도 점차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땅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일부러 다리를 절뚝거렸어요. 그런 도연을 보고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쟤 때문에 다치셨군요. 도연이 고개를 들어 여인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얼굴은 달빛처럼 환했고 눈동자는 깊은 연못처럼 맑았어요. 도연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가씨 워낙 넘어지는데 익숙한 몸이라. 도연은 거지다운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여인은 도연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작은 주머니를 꺼내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약값이라도 쓰세요. 제 이름은 채화입니다. 채화라. 도연은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채화는 미소를 지으며 떠났지만 도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채화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닌 다른 감정이 깃든 눈빛이었죠. 해가 저물 무렵 도연은 채화가 준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몇 푼의 동전과 함께 작은 종이가 들어있었어요. 거기에는 한 줄의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밤 장터 뒤 버드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함정일까요? 아니면 진짜 만남의 신호일까요? 그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버드나무가 있는 곳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달빛이 장터를 비출 무렵이었습니다. 달빛이 버드나무 잎사귀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도연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버드나무 아래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나무 뒤에 숨어 기다렸죠. 혹시 이것이 함정이라면 빠르게 도망칠 준비를 했어요. 얼마 후 흰 천으로 얼굴을 가린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그 걸음걸이만으로도 채화임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채화는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버드나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오셨군요. 도연은 나무 뒤에서 나와 말했어요. 채화는 살짝 놀란 듯 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정말 오실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채화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녀의 얼굴은 더욱 아름다웠어요.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제가 도와드린 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저를 여기로 부르셨죠? 도연은 거지다운 투박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채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사실 비단을 훔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잠시 들고 있다가 놓치고 말았죠. 그런데 당신이 나서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온전히 믿지는 않았어요. 장인의 외침은 분명 도둑을 잡으라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채화의 진심 어린 눈빛에 더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은혜는 갚으셨으니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이 깊었으니까요. 도연이 말했지만 채화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대신 도연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당신 정말 거지인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연은 놀랐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들통난 걸까요? 도연은 재빨리 거지다운 몸짓을 취했어요. 아가씨, 이 몰골로 보시기에 대감댁 도련님으로 보이십니까? 하하,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채화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당신의 손을 봤어요. 거지치고는 너무 깨끗하죠. 그리고 말투 가끔 양반가의 말투가 섞여 나오더군요. 도연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렇게 쉽게 자신의 위장이 탄로날 줄은 몰랐어요. 채화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의 비밀은 지켜드릴게요. 저도 비밀이 있으니까요. 그 말에 도연은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채화에게도 비밀이 있다니 무슨 비밀일까요? 도연은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웠어요. 좋습니다. 비밀을 지켜주신다면 감사할 따름이죠. 하지만 아가씨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밤중에 낯선 사내와 만남을 갖는 것은 위험한 일이니까요. 채화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도연의 마음이 왠지 따뜻해졌어요. 당신이 위험한 사람이라면 오늘 낮에 저를 도와주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채화는 갑자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 오는 것 같아요. 빨리 숨어야 해요. 도연은 재빨리 채화의 손을 잡고 어두운 골목으로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골목 구석에 몸을 숨겼어요. 채화의 향기가 도연의 코끝에 스쳤습니다. 가까이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숨결이 도연의 마음을 뒤흔들었죠. 누군지 보여요? 채화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살폈습니다. 한 무리의 관군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관군입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군요. 도연이 속삭였고 채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도연은 본능적으로 채화를 안심시키고 싶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곧 지나갈 거예요. 도연은 채화의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관군들이 지나간 후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구를 찾는 걸까요? 도연이 물었어요. 채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저를 찾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집에서 몰래 나온 거예요. 도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도연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아는 안전한 곳이 있어요. 따라오시겠습니까? 채화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채화의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들은 좁은 골목길을 지나 도연이 머물던 창고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여놓았어요. 창고는 어둡고 휑했지만 관군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채화를 안으로 이끌었어요. 안에는 볏짚, 더미와 몇 가지 허름한 물건들이 전부였습니다. 많이 허름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여기가 안전할 겁니다. 도연이 말했어요. 채화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옷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초라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채화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곳도 처음이라 오히려 신기해요. 채화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긍정적인 태도에 놀랐어요. 분명 좋은 집안에서 자란 아가씨일 텐데 이런 곳에서도 당당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가씨, 아니, 채화 씨 실례지만 왜 집에서 나오신 건가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채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저는 사실 관아의 노비 출신이에요. 도연은 놀라서 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자태와 말투는 결코 노비의 것이 아니었어요. 채화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관아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몇 년 전 큰 상인 집안에 팔려갔죠. 거기서 상인의 딸로 키워졌답니다. 채화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그곳에서는 나름 편하게 지냈어요. 하지만 최근에 그 집주인이 저를 강치훈이라는 사람에게 시집 보내려 해요. 권세가의 아들이라는데 소문으로는 악독하기로 유명하다고 해요. 강치훈 도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가문을 무너뜨린 장본인이었어요. 도연은 분노를 억누르며 채화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밖에 나올 기회가 있어서 도망쳤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채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자신도 도망자 신세였어요. 걱정 마세요. 우선 여기서 하룻밤 쉬고 내일 다시 생각해봅시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봄비였습니다. 빗소리가 창고 지붕을 두드렸죠. 채화는 볏짚 더미 위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된 거예요? 정말 거지는 아닌 것 같은데 채화가 물었어요. 도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채화가 자신의 비밀을 나눴으니 그도 솔직해져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윤도연이라고 합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아들이죠. 도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가문이 누명을 쓰고 몰락한 일, 혼자 살아남은 일, 그리고 강치훈이 배후에 있다고 의심하는 일까지. 채화는 놀란 눈으로 도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당신도 강치훈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네요. 채화의 눈에 동정의 빛이 어렸습니다. 도연은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그동안 자신만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채화도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쉽지 않은 상황이군요. 하지만 함께라면 어떻게든 길이 있을 거예요. 도연의 말에 채화의 얼굴에 희망이 어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문으로 비가 세차게 들이쳤어요. 물방울이 채화의 얼굴에 튀었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자신의 겉옷을 벗어 창문을 가렸어요. 감사합니다. 채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도 따라 웃었어요. 우연히 그들의 손등이 스쳤습니다. 작은 접촉이었지만 도연의 가슴 속에 이상한 떨림이 일었어요. 채화도 그 느낌을 받았는지 살짝 손을 떨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좁은 창고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린 시절의 추억, 좋아하는 것들, 꿈꾸던 미래.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도연 씨는 꿈이 뭐였어요? 채화가 물었어요.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땐 과거의 급제에서 조정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불의를 바로잡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가문의 누명을 벗기는 것이 꿈입니다. 도연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채화는 그런 도연의 모습에 더욱 마음이 끌렸어요. 저는 그저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고 제 삶을 스스로 결정하면서요. 채화의 말에 도연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비록 태어난 환경은 달랐지만 그들의 열망은 비슷했어요. 자유롭게 살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마음도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비록 만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오래된 인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고 틈새로 들어오는 햇살에 도연은 눈을 떴어요.
채화는 이미 깨어나 있었고 자신의 머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도연은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아침 햇살 속에서 채화의 모습은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채화는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어요. 네,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당신은요? 도연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사실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채화를 지키기 위해 밤새 깨어 있었고 또한 그녀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했기 때문이었죠. 오늘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채화가 물었어요.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모두 도망자였고 안전한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우선 먹을 것을 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채화 씨를 안전하게 숨길 곳을 찾아야 해요. 도연이 말했어요. 채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화려한 옷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이 옷으로는 밖에 나가기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눈에 띄어서. 채화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벌써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노대성을 찾아가 볼게요. 그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도연은 창고를 나서려 했지만 채화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조심하세요. 꼭 돌아와 주세요. 그 말과 함께 채화는 자신의 비녀를 빼서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푸른 옥으로 만든 작은 비녀였어요. 이건 제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에요. 꼭 돌아오신다는 약속으로 가져가세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비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채화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어요. 도연은 비녀를 품속에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꼭 돌아오겠습니다. 창고 문은 안에서 잠가 두세요. 도연은 채화에게 당부한 뒤 창고를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의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노대성을 만나러 가는 길, 도연은 주변을 경계하며 걸었습니다. 관군들이 여전히 채화를 찾고 있을 테니까요. 노대성과의 약속 장소는 도성 북쪽의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도연은 그곳에 도착해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노대성이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무사하셨군요. 노대성은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도연은 조용히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소리 낮추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연은 채화에 대한 이야기를 노대성에게 전했어요. 물론 그녀가 관노 출신이라는 것과 강치훈에게 시집갈 뻔했다는 이야기는 생략했습니다. 단지 위험에 처한 여인을 돕고 있다고만 말했죠. 여자 옷과 약간의 식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 가문의 옥새를 누가 갖고 있는지 알아보셨나요? 도연이 물었어요. 노대성은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옥새는 강치훈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집 금고에 보관 중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옥새는 가문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그것을 되찾지 않고는 가문의 누명을 벗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자 옷과 식량부터 구해주세요. 도연이 부탁했고 노대성은 곧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도연은 찻집에 남아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강치훈의 집에 침입해 옥새를 훔쳐야 한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1시간 후 노대성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작은 보따리를 도연에게 건넸어요. 여기 여자 옷과 식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노대성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도연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어요. 무슨 소식입니까? 도연이 물었고 노대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치훈이 도성 안에 방을 크게 펼쳤습니다. 모든 관군에게 도련님의 인상착의를 알리고 또 한 여인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채화라는 이름이라고 해요.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강치훈이 채화를 찾고 있다는 것은 그가 채화의 실종을 알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채화가 말한 대로 그녀는 아직 강치훈에게 시집가지 않았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 채화라는 여인은 단순한 노비가 아니라 폐위된 공주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노대성의 말에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채화가 왕실의 혈통이라고? 그녀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질문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급히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노대성, 고맙습니다. 도연은 보따리를 들고 찻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마음은 조급했어요. 채화가 걱정되었고 또한 그녀의 진정한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컸어요. 도연은 보따리를 안고 허겁지겁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창고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는 채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연의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채화가 사라진 것입니다. 채화. 도연은 창고 안을 헤집고 다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바닥에 떨어진 작은 종이 쪽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도연님, 당신이 없는 사이 관군들이 이곳을 수색하러 왔습니다. 저는 잠시 몸을 숨겼다가 안전한 곳으로 피했습니다. 오늘 밤 장터의 버드나무 아래서 만나요. 도연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채화가 무사하다는 사실이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관군들이 이곳까지 와서 수색했다는 사실은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창고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어요. 도연은 쪽지를 품속에 넣고 자신도 창고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다른 은신처를 찾아야 했어요. 노대성이 알려준 한적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도성 외곽의 작은 사당이었어요. 오래되고 찾는 이가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채화는 정말 무사할까?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만약 그녀가 정말 왕실의 혈통이라면 자신과 같은 몰락한 양반과 어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도연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마침내 어둠이 깔리고 약속 시간이 다가왔어요. 도연은 보따리를 들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버드나무 아래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도연은 나무 뒤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버드나무 쪽으로 다가왔어요. 평민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도연은 즉시 채화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걸음걸이는 변장으로도 숨길 수 없었어요. 채화 도연이 나무 뒤에서 나오며 불렀습니다. 채화는 그를 보자마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도연, 무사했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채화가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도연은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채화, 당신의 진짜 정체는 무엇입니까? 도연의 직설적인 질문에 채화는 놀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채화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도연은 노대성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당신이 폐위된 공주의 혈통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채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고 계셨군요.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도 최근에야 알게 되었어요. 채화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폐위된 공주의 딸이었어요. 어머니가 폐위된 후 왕실 내의 권력 다툼을 피하기 위해 어린 채화는 관노로 위장되어 자랐습니다. 그녀의 진짜 정체는 비밀에 붙여졌고 오직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었죠. 강치훈이 저를 원한 이유도 그 때문이었어요. 제가 왕실의 혈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저를 차지함으로써 왕실과의 연결고리를 얻으려 했던 거예요. 채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이야기에 깊은 연민을 느꼈어요.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채화는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저는 그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왕실의 혈통이든 노비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 삶은 제가 결정하고 싶어요. 도연은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도 가문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었으니까요. 함께 도망치는 건 어떨까요? 먼 곳으로 이곳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도연이 제안했어요.
그것은 충동적인 제안이었지만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습니다. 채화의 눈이 빛났어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채화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 가문의 누명을 벗겨야 해요. 제 가문의 옥새를 되찾아야 합니다. 도연이 말했어요. 채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하겠어요. 당신을 도와 옥새를 되찾고 그런 다음 함께 떠나요. 채화의 확고한 결심에 도연은 감동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한 용기와 결단력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위험할 거예요. 강치훈의 집에 침입해야 하니까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채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강치훈의 집 구조를 알아요. 한번 그곳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도연은 잠시 고민했지만 채화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둘이 함께라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하지요.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너무 위험하다 싶으면 즉시 도망쳐야 해요. 채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그 순간 도연은 자신의 마음이 채화에게 완전히 빼앗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분도 배경도 모든 것이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로 이어졌어요. 내겐 당신뿐입니다. 도연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채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게도 당신뿐이에요. 채화가 속삭였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도연은 채화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그녀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짧지만 깊은 약속이었어요. 이틀 후 도연과 채화는 강치훈의 집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대성의 도움으로 옷을 구해 각각 하인과 몸종으로 변장했어요. 강치훈의 집은 도성 북쪽 부유한 지역에 위치한 커다란 저택이었습니다. 저기서 많은 하인들이 드나들고 있어요. 우리도 그들 틈에 섞여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채화가 속삭였습니다. 도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은 위험한 모험이었지만 가문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채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말 들어가시겠습니까? 저 혼자 가도 됩니다.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채화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함께 가요. 당신 혼자서는 옥새를 찾기 어려울 거예요. 게다가 이건 저의 싸움이기도 해요. 채화의 확고한 결심에 도연은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인들이 식재료를 들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기회였죠. 지금입니다. 도연이 말했고 둘은 재빨리 하인들에게 섞여 들어갔어요. 아무도 그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채화는 도연을 이끌고 안채 쪽으로 향했어요. 금고는 강치훈의 서재에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채화가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어요. 가끔 하인들과 마주치기도 했지만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며 자연스럽게 지나쳤습니다. 마침내 서재 앞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주변을 살핀 후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는 책과 서류로 가득했어요. 벽면에는 여러 개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커다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즉시 금고를 찾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채화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한 그림을 가리켰어요. 저기요, 그림 뒤에 있을지도 몰라요. 도연은 그림을 조심스럽게 치웠고 예상대로 그 뒤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금고는 열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가 필요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채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책상 쪽으로 향했어요. 강치훈은 중요한 물건을 항상 가까이 두는 사람이에요. 열쇠도 아마 이 방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채화가 책상 서랍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도 다른 가구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긴장감은 높아졌습니다. 언제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찾았어요. 채화가 작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는 책상 밑에 숨겨진 작은 서랍에서 열쇠를 발견했어요.
도연은 즉시 금고로 달려가 열쇠를 넣었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어요. 금고 안에는 여러 문서와 보석, 그리고 윤 가문의 옥새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감격에 차 옥새를 집어들었어요. 드디어 가문의 증거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채화가 말하며 금고 안에 다른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강치훈이 윤 가문을 모함한 증거였어요. 도연은 문서들을 모두 챙겼습니다. 이제 가야 해요, 도연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과 채화는 얼어붙었어요. 누구냐? 강치훈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도연은 채화를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윤도연 살아있었군. 그리고 채화까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게 되었군. 강치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옥새와 문서를 꼭 쥐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강치훈, 당신이 우리 가문을 모함한 증거를 찾았어요. 모든 것이 이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도연이 말했지만 강치훈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그 문서를 누구에게 보여주겠다는 말이냐? 넌 이미 역적의 자식일 뿐이야. 강치훈의 말에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채화가 앞으로 나섰어요. 저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저는 왕실의 혈통입니다. 제 목소리는 궁중에서 들릴 것이에요. 채화의 당당한 목소리에 강치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문 밖을 향해 소리쳤어요. 경비들, 이리 와라. 도연은 채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상황을 판단해야 했어요. 창문으로 나가야 해요. 도연이 말했고 둘은 재빨리 창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창문도 이미 경비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들은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채화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연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눈에 벽난로가 들어왔어요. 저기로 가야 합니다. 도연이 채화를 벽난로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다행히 벽난로는 충분히 컸고 불은 피워져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벽난로 안으로 들어가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굴뚝이 보였어요.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도연이 말했고 그들은 재빨리 굴뚝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경비들이 서재에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연과 채화는 지붕 위로 탈출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도연이 채화의 손을 잡고 지붕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담장 가까이에 있는 나무를 발견했고 그 나무를 타고 담장 밖으로 탈출했어요. 우리 해냈어요. 채화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도연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달렸고 한적한 골목에 도착해서야 멈추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화가 물었어요. 도연은 옥새와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무사했어요. 이 문서를 조정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접 가면 위험할 수 있어요. 노대성에게 부탁해야겠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채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노대성과 만나기로 약속했던 장소로 향했습니다. 노대성은 그들의 모습을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도련님, 무사하셨군요. 그리고 이분이 노대성이 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채화입니다.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노대성,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도연은 노대성에게 문서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조정의 특정 대신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노대성은 충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전달하겠습니다. 하지만 도련님, 당분간 숨어 계셔야 합니다. 강치훈이 도련님을 찾아 도성 전체를 뒤집어 놓을 것이 분명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채화를 바라보았어요. 함께 도성을 떠나야 합니다. 적어도 문서가 조정에 전달되고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는요. 채화도 동의했습니다. 노대성은 그들에게 도성 박한적한 마을의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그곳에 그의 친척이 살고 있었고 당분간 그들을 숨겨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대성 언제나 가문의 은인입니다.
도연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노대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부디 안전하게 가십시오. 노대성의 말을 끝으로 도연과 채화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앞에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도성을 떠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도연과 채화는 노대성이 알려준 마을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그들은 작은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길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해질녘에는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도연이 말했어요. 채화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무 아래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채화는 도연의 어깨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도연,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채화가 물었어요. 도연은 채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제 누명이 벗겨지면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원한다면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 수도 있고 산속 작은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도연의 말에 채화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그런 자유로운 삶을 꿈꿔왔습니다.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채화가 말했어요. 도연은 미소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연은 즉시 긴장했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어요. 숨어야 합니다. 도연이 말했고 둘은 재빨리 숲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광군 무리가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했어요. 위험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도연이 속삭였어요. 채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관군들이 지나간 후 그들은 조심스럽게 숲에서 나왔어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길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도연이 말했고 둘은 방향을 바꿔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험한 길이었어요. 비가 내리면서 길은 더욱 미끄러워졌고 채화는 여러 번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 길은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채화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도연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방향을 바꿔 산길에서 내려와 작은 마을을 향해 걸었어요. 해가 거의 질 무렵 드디어 마을이 보였습니다. 저기에요. 도연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채화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마을로 향했어요. 하지만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런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을 입구에는 관군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들은 모든 사람을 검문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도연과 채화를 찾고 있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채화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주변을 살폈어요. 마을로 들어가는 다른 길은 없어 보였습니다. 잠시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들어가 봅시다. 도연이 제안했고 둘은 마을 근처 숲속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더 많은 관군들이 마을에 도착했고 그들은 집집마다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다른 계획이 필요합니다. 도연이 말했어요. 채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자수하면 어떨까요? 채화의 말에 도연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채화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자수하면 관군들의 주의를 끌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당신은 마을로 들어가서 노대성의 친척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절대 채화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어요. 안 됩니다. 함께 갑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도연이 말했지만 채화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가문의 누명을 벗기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궁궐로 돌아가더라도 괜찮아요. 제 출신이 알려졌으니 저를 해치지는 못할 거예요. 채화의 눈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희생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채화 당신 없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가야 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채화는 그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거예요. 약속해요.
채화가 말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도연의 품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도연이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채화는 이미 마을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채화, 안 돼. 도연이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채화는 관군들 앞에 나타났고 그들은 즉시 그녀를 포위했어요. 도연은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채화는 당당하게 서 있었고 관군들은 그녀를 붙잡았어요. 눈물이 도연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채화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어요. 관군들이 채화를 데리고 마을을 떠난 후 도연은 조심스럽게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노대성의 친척집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도연은 문을 두드렸고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신지 노인이 물었고 도연은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윤도연입니다. 노대성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도연을 안으로 이끌었어요. 들어오시오. 노대성에게서 연락받았소. 하지만 당신 혼자인가요? 여인은요? 노인의 말에 도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노인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용감한 여인이군요. 하지만 걱정 마시오. 좋은 소식이 있소. 노인은 도연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넸어요. 노대성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급히 편지를 펼쳤어요. 도련님, 문서가 무사히 전달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미 강치훈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명이 곧 벗겨질 것입니다. 도연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러나 채화를 떠올리자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도연은 빨리 그녀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노인장, 도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채화를 구해야 해요. 도연이 말했어요. 노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은 위험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는 휴식을 취한 후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성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단 하나의 목표만 있었어요. 채화를 구하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도성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강치훈이 체포되어 관하로 끌려가는 모습이었어요. 그의 누명이 벗겨진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노대성을 찾아갔어요. 노대성은 도연을 보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마침내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강치훈의 악행이 모두 밝혀졌어요. 도련님의 가문도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도연은 기뻤지만 그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채화는요? 그녀는 어디 있습니까? 도연이 물었고 노대성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왕실에서 데려갔다고 합니다. 공주의 혈통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도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채화는 이제 자신과는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왕실과 양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새로 회복된 가문의 지위를 이용해 궁궐로 향했습니다. 채화를 만나게 해달라고 청원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여러 날이 지났고 도연은 매일 궁궐 앞에서 채화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어요. 채화가 궁궐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왕실의 경호원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채화, 도연이 외쳤고 채화는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경호원들이 도연을 막으려 했지만 채화가 손을 들어 그들을 저지했습니다. 잠시만요. 이분은 제 은인입니다. 채화가 말했어요. 그녀는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모든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였습니다. 당신의 누명이 벗겨졌다고 들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채화가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덕분입니다. 채와 함께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채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그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왕실의 일원입니다. 쉽게 떠날 수 없어요. 채화의 말에 도연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채화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그를 저지했어요. 그럼 제가 관직에 올라 당신 곁으로 가겠습니다. 반드시 당신을 다시 만나겠어요. 도연이 결연하게 말했어요. 채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약속해요. 반드시 다시 만나요. 채화가 말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제 손수건을 꺼내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작은 비단 손수건이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약속으로. 채화가 말했고 도연은 그 손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채화를 데리고 가기 시작했어요. 채화는 마지막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갈라놓은 인연이라 하여도 내 마음은 결코 꺾이지 않으리. 채화의 마지막 말을 들으며 도연은 비 내리는 장터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채화가 남긴 비단 손수건이 꼭 쥐어져 있었어요. 비가 그의 얼굴을 적셨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나리라. 도연의 속삭임이 빗소리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그는 마음 깊이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그들은 다시 만날 것이고 그때는 아무도 그들을 갈라놓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장터에 퍼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둘이 후에 다시 만났는지 만나지 못하였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죠. 단지 사람들의 희망으로 둘의 미래가 전해져 내려올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밀실야담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